자, 오늘은 다행히 빨리 왔어. 어쩌든 간에 오늘은 해야 될 파트가 통계라는 파트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태티스틱인가 아무튼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아무튼 그걸 우리 통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 주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10분간 걸려요. 그것만 우리가 잘 배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는 항상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통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료의 값이 있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이제 자료의 값, 이런 X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어떤 자료의 값을 우리 통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률 변수라는 말을 써요.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것은 X1, X2 이런 식으로 쭉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I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의 경우는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 뭐가 돼? X1, P, X2, 자 P, X, L 이렇게 확률 변수 어떤 자료의 값에 대응되는 뭐가 존재한다고? 확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이 P다라고 하는 건 프로바빌리티 약자에서 우리가 다 P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다라고 하는 건 P라고 써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가지고 이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가지고 이 두 개를 쭉 써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는데요.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이제 구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평균, 즉 대표값하고 산포도를 구하는 것이 이 통계의 주 목적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통계는 뭐만 구해주면 돼요? 통계는 대표값하고 뭐만 구하면 된다고? 산포도를 구하시죠. 이 두 개만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확률 변수에 따라서 뭐한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확률 변수에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산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디스트릭, 아무튼 흩어져 있다. 널브러져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딱 이렇게 끊어져 있다. 우리가 이제 저 어떤 시계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1초, 2초, 3초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이산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초를 보면 쭉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연속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그마,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뭐한다? 뭐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뭐한다고? 0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확률 변수가 존재하면 뭐한다?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뭘 구한다는 소리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런 소리예요. 뭘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런 소리예요. 대표값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평균. 그 다음에 이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 쉽게 말하면 이상 확률 변수에 뭐한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연속 확률 변수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이상 확률 변수에 조금 특이한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은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항 분포.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자료의 값이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것을 뭐한다? 평균 분산 평균차를 구하는 것에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아주 특이한 놈이 있는데 그런 놈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항 분포라는 말을 쓴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런 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정규 분포.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만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뭘 따지는 것도 되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얘를 뭘로 고치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져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수학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했다. 표준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특이한 뭐 한다고?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가 잘 어려우니까 뭐로 고친다고? 표준 정규분포로 고친다고. 그렇다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는 전혀 연관성이 없냐?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게 이 수학자 이름은 제가 좀 잊어먹었는데요. 뭐라고 시작이 라플라스 정리라고 하는 그런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라플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항분포가 n의 값이 일정하게 커지면 정규분포하고 동일하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증명을 통해서 그냥 써줍니다. 사실은 어디까지가 아마 여기까지 정도 아니면 여기까지 정도 아마 중간고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 문제 남은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여서 설문조사를 해서 대통령을 누구 찍는가를 다 그건 전체의 집단, 이걸 모집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TV에서 뭐 예측하고 이런 것은 다 뭘로 하는 거죠?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뭐 한다고? 표본을 만들어요. 표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뭐 한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이 어쩐다? 대부분 다 그럴 것이다. 라고 뭐 한다고? 신뢰도가 뭐 95%로 우리는 뭐 추정을 할 수 있다. 95%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신뢰도의 내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표본 집단을 가지고 뭐 한다고? 모 집단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뭐 한다? 거기에 대한 표준 편차는 뭐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뭐 한다? 95% 신뢰할 수 있다. 99%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뭐가 되냐? 바로 기말고사가 됩니다. 되게 쉬워요. 몇 개 안 돼요, 여기. 너가 생각했을 때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약 4시간으로 제가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쫓아오셔야 되고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유튜브 보고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내가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설명을 듣기 전에 뭘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대표값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은 5명 있다. 이 5명의 수학 점수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시오. 이런 걸 대표값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주는 방식이 바로 뭐요라는 걸로 표현하냐면 대부분 다 대표적으로 평균을 대부분 다 불러요. 근데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중학교 때 약간 좀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앙값은 뭐야? 여러 가지 어떤 변수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거. 짝수면 뭐한다? 2개의 뭐한다? 평균. 중간값. 가운데 2개의 중간값이 바로 뭐한다?
가운데 두 개의 중간값이 뭐라고? 중앙값이라는 말을 쓴다고. 최빈값이다라는 말은 아니 뭐 빵점짜리가 5명이 있고 뭐 100점짜리가 1명이 있으면 뭐 다 빵점이다.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걸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최빈값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좀 수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으로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평균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대값이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 expectation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쓰냐면 EX 이렇게 쓰는 거예요. expectation, 기대하는 값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EX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이제 뭐 평균 뭐 M 뭐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있을 건데요. 근데 그냥 EX로 우리는 통일을 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자료의 값이 있단 말이야. 뭐라고? X1, X2, X3. 자료의 값이 뭐가 있다고? X1, X2, X3, 땡땡땡, XN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자료의 값에 대응되는 어떤 확률들이 있을 겁니다. PX1, PX2, 뭐 이런 어떤 PXN, 뭐 이런 어떤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로 표현하는 것을 확률 분포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 여기는 X에 대응되는 확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됩니다. 언제나. 모든 확률들을 다 플러스하는 건 1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1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EX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해요. 원래는 뭘 해줘야 됩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 다 더해준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써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라는 말을 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3명, X1이 뭐한다? 3명이 있고, X2가 뭐 5명이 있고, 뭐 10명이 있고, 총 사람 수는 100명이 있으면 이것이 되는 확률은 뭐가 돼?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런 것을 만다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뭐라고 한다? 확률이라는 말을 쓴다. 중학교 때는 상대도수 이런 말을 써요. 어떤 말을 쓴다고? 상대도수. 그래서 상대도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PI 이렇게 써요. 이 PI가 뭐라고? 상대도수. 동시에 뭐라고? 바로 X1에 대응되는 확률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 P1 이렇게 P1. 여기는 P2, 여기는 P3, 여기는 뭐가 돼? PM 이렇게 쓰고 모든 이것의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 이랬을 때 우리가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다 더하기를 해주면 돼요. 뭐가 돼? XN 곱하기 얼마? PM. 이것이 바로 뭐가 될 거라고? 바로 어떤 뭐다?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뭐라고? 확률이다. 기대값이다.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왜?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준대?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뭐가 돼? xi, pi.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에 딱 pi를 곱하게 한 다음에 다 플러스를 해주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평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평균은 뭐라고? 확률 변수에 있다. 뭘 곱하기 해주면 돼? 확률을 곱하기 해서 그걸 다 플러스를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평균을 표현할 때는 xi 이게 이제 확률 변수라는 소리예요. xi 변해가는 i가 2에서부터 x1, x2, x3, x4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어떤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x1에 대한 확률은 뭐나 p1, p2, p3 이런 식으로 쭉 된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한 장을 더 넘겨볼까? 거기에 지금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다 뭐한다? 곱하기 해서 다 플러스를 해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평균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EX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포도. 뭐 산에서 난 포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삼포도라는 말은 뜻은 정의. 첫 번째 정의. 뭐한다? 별량들은 X1, X2, X3 이런 걸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들이 뭐에 비하여? 평균에 비하여. 평균에 비하여. 평균과 비교하여 이런 말 뜻이겠죠. 평균에 비하여. 뭐한다?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다. 수치로 표현한다. 이것을 삼포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삼포도의 값이 크면 클수록, 삼포도의 값이 클수록 어쩌나는 소리일까? 삼포도의 값이 클수록 그 집단은 뭐 한다고? 불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평균에 비해서 많이 흩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정적이고 이거 성적이 고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적이 고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별량들이 평균 근처에 놓은 것을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점 맞고 어떤 사람은 빵점 맞고 이런 게 성적이 고른 게 아니라고. 그럼 평균이 50점인데 5점에 비해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고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집단은 그게 불안정적인 집단이에요. 성적이 고르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뭐한다? 삼포도의 값이 작을수록 어쩐다는 소리니? 그 집단은 안정적이고 성적이 고르다라는 말을 써요. 이런 말이 거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본인이. 그러면 이 집단의 평균이 10점이야. 자, 예를 들어 이 집단의 평균이 이게 10점이야. 그러면 뭐 1번도 10점, 이게 점수라고 할까요? 이거 점수라고 할게요. 이게 10점이야. 그럼 1번도 10점, 2번도 10점, 3번도 10점, 막 이런 55번까지 10점 맞는 이런 표가 성적이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성적이 되게 불안정한 집단이라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평균이 10점인데. 평균이 10점이란 말은 1번도 10점, 2번도 10점, 100번도 10점, 55번도 10점, 30번도 10점, 모든 사람이 10점 맞으면 평균이 10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단은 어쩐다고? 되게 성적이면 고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빵점 맞고 20점 맞고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수를 맞으면 이건 성적이 되게 고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고른 것은 평균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평균이 높고 낮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평균 근처에 뭘 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게 40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근처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한다? 평균에 높고 낮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별량들이 모두 다 평균 근처에 모여 있으면 이건 되게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포도의 값은 뭐한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 점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1번도 10점 맞고 2번도 10점, 3번도 10점, 32번도 10점을 맞으면 이것은 뭐 한다고? 어떤 별량들이 평균에 비해서 흩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버렸어? 0이 되겠지. 삼포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삼포도 자체가 다 0이 되버린다고. 물론 당연히
이 삼포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제 네 번째 삼포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값이 뭐한다? 0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소리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가 나올 수 없다는 소리니?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소리야.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음수가 나오고 그런 수학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가 좀 어려워?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안 배워요. 뭘 배운다고? 평균, 그 다음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배워요. 물론 뭐 편차도 배우고 사분 편차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우리가 기초적인 것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것은 핵심은 이 세 가지를 배운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 말을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머릿속에 지금 기억을 좀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저 30초 드릴게요. 30초 안에 모르면 답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때 뭐 대충 배웠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표준 편차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상 확률 변수 이게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뚝뚝뚝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이상 확률 변수라고. 이 이상확률 변수의 경우는 이 확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 여기다 써드릴까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확률 질량 함수는 뭘 말한다고? 확률 변수의 경우는 확률의 값을 말하는데 그 확률 변수가 뭐라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산 확률 변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있어. 그 값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이 말인 것이야. 어려운 거 없다니까. 만약에 이것이 연속 확률 변수다.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확률 뭐라고? 영어가 그렇다고. 확률 뭐라고 한다고? 밀도 함수 이런 말을 씁니다. 아니 제 앞에 이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산은 영어로 쓸 때는 variance 이렇게 돼요. 그래서 VX 이것을 분산이라고 해요. 뭐 variance는 뭐 다양한 variance 뭐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VX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말해요. 되게 수학적으로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이 평균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 확률 변수에다 PI를 곱하기 한 다음에 시그마만 채우면 된다고 했어. 어떤 확률 변수에다 PI.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확률 변수가 XI니까 X에 대한 평균이구나. 그래서 표현할 때는 E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좀 되어 있어? 이것의 평균이란 말의 뜻은 바로 뭐한다?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확률 변수에다 PI를 곱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시그마만 취해주면 뭐가 될 것이다? 바로 뭐가 될 것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될 것이다.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기 해서 시그마만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평균, 뭐뭐사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뭐한다?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PI를 곱하게 한 다음에 시그마만 채우면 된다 이 말의 뜻이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 편차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편차. 이 편차는 확률 변수와 평균 사이의 차를 편차라고 이야기해요. 뭐 한다고? 확률 변수에다 평균을 빼주면, 자, 확률 변수를 XI라고 할게. XI에서 평균을 빼줘. 평균 M을 빼줘. 이것이 바로 뭐라고? 편차. 그런데 이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은 여기다 PI로 곱하면 된다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 시그마를 채주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이걸 채주면 이게 바로 VX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라고 정돼 있어? 이게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편차는 뭘 편차라고 한다고?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빼주는 것을 우리는 편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값이 있어. 그런데 그 집단의 평균이 5점이야. 그러면 X1에서 5를 빼고, X2에서 5를 빼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다 편차라고 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편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편차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뭐한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해볼게. 1, 2, 3, 4, 5가 있다고 쳐. 자 이것은 평균은 얼마야? 3이겠지 뭐 번호번자. 평균은 뭘 거라고? 3. 그러면 여기에서 편차는 뭐냐고?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이 편차를 다 불러서면 항상 0이 된다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언제나 0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값이 0이 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제곱을 해. 자, 얘를 제곱을 해.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4, 1, 0, 1, 4. 그런 다음에 이 제곱한 놈들을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뭐가 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오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VX가 2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한다고? 편차 제곱한 것의 평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분산이라고 한다고.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에 그 확률에다가 평균을 빼서 그 편차를 제곱시킨 것의 평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편차 제곱의 평균. 머리 복잡하게 암기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말을 되게 간략하게 하라고.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라고 하는 게 뭐라고? 확률에다가 평균을 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별량에서 뭐 한다고? 별량,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한다. 편차를 다하다 보면 항상 0이 된다. 그래서 뭐 한다고? 제곱한 놈들의 평균을 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분산이라고 한다고. VX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건 이제 정계를 한번 시켜볼게. 자, 여기에서 변수는 i가 변수가 되겠지? 그러면 정계를 한번 해볼게. i는 1에서부터 n까지. 뭐가 되니? xi 제곱 마이너스 2m xi 더하기 얼마? m제곱의 pi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런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고 시그마는 뭐 할 수 있어?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제곱 pi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는데 마이너스 2m은 당연히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m의 시그마 얼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뭐가 돼? xi pi. 여기 뭐가 된다? xi pi.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 m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는데 m제곱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p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가르쳤지 아까? 평균이요.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바로 n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니? 이거잖아. 확률의 총합. 이 확률들을 다 하면 얼마냐고?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n제곱이 되겠지. 이해됐어? 여기는 뭐가 되고? 여기에 별량은 얘가 별량이야. 얘가. 그러니까 x제곱의 n은 평균이다. 이런 소리야. 앞에 있는 게 무슨 뜻이라고? x제곱의 평균이다. expectation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니? 마이너스 M. 그렇지. 마이너스 m제곱.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구하기도 하냐면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도 분산이 된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하는데 이걸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좀 나와 있냐면 분산. 지금 머릿속에 이제 본인이 머릿속에 이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분산. 뭐 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분산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한다. 편차라고 하는 건 뭐라고? xi-m에 그게 편차야. 그게 전체 제곱. 거기에다 pi를 곱하기 해서 시그마를 차면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 이것을 쭉 연결을 이제 나 풀어봤더니 뭐한다? 별량 제곱. x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뭐가 될 것이다? 분산이 될 것이다. 어디 아프니? 왜 근데 표정이 그래? 졸려서.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지금 미쳐버리겠다는 지금 왜 어제 저녁에 잠을 안 잤어요? 아니요. 그럼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쳐듣기가 싫다 이런 소리인가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왜 잠이 올까요? 아 씨발로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우리 비싼 폰들을 가져가는데 지금 저름이 옵니까? 네? 아니 이거 기억 안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좀 빨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본인이 빨리 알아서 이 기억을 해보시려고 하셔야지 이게 뭐 아니 내가 백날 이야기해줘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려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물이라도 한컵 떠드릴까요? 아, 시원한 물을 마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네, 참 별걸 다 합니다. 우와, 야, 11번까지 12번까지 다 맞춰버렸어? 13번.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어. 17, 18, 20번 쥐약이구나. 잘했어? 빨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뭐지? 저런 게 지금 지나간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간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계는 진짜 쉽다니까요.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요. 문제는 그대로 풀면 돼요. 이 내용대로 풀면 돼요. 여기서 뭐가 그렇게 이건 다 통계란 말은 자료의 값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뭐 구하는 거라고? 평균 분산 편차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요. 저쪽이 앞에 있구만. 어떤 시그마 xi 제곱? 이거요? 네, 맞아요. 이걸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xi 제곱 pi.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EM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에요? X, 별량이 X제곱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이다. 왜? 어떤 놈에다가 PI를 곱해서 시그마를 취하면 이것의 평균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이게 YI면 뭐가 되겠어? Y의 평균 이런 소리지. 여기가 SI니까 뭐가 돼? X의 평균 이런 소리야. X의 평균 이런 뜻이야. 이건 뭐야? X제곱의 평균 이런 소리지. 여기가 YI가 있으면 뭐가 돼? Y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놈에다가 PI를 곱해서 시그마를 취하면 그 놈의 평균이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만약에 저기가 세제곱이면 이 x의 세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X의 3성의 평균이라고 소리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게 무엇인가? YI면 Y의 평균 이렇게 씁니다. 무조건 PI 앞에 있는 그 놈이 무엇인가만 보는 거예요. P가 제곱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봐주세요.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거 X의 평균 이런 소리.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N이라고 쓰기도 하고 E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것은 평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제곱의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된다. 머릿속에 기억 한번 해봐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뭐한다?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 고등학교 때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그래서 얘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를 기억해야 된다고. 중학교 때는 얘로 우리가 문제를 풀지만 고등학교 때는 얘로 문제를 푼다고.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또 줄 거예요? 네, 찬물 먹어서 이상. 네, 괜찮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뭘 가져왔어야 되는데 집에서 룰라라고 오늘 일요일이지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시원한 캠핑줄 한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집에 그거 사놨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여기 와서 또 후회를 했잖아요. 오늘 떡집도 쉬고 이거 뭘 가져온 게 없구나. 뭘 주긴 줘야 되는데 뭘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물밖에 줄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산.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원래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원래 스탠다드 이렇게 써. 이게 뭐라고? 스탠다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해서요. 얘를 이렇게 그리스 문자가 이런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시그마 X. 시그마 X. 그래서 이 시그마 X는 바로 뭐한다? 분산했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런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3포도이기 때문에 3포도의 값은 마이너스가 없다. 그래서 뭐 한다고? 표준편차는 분산했다 루트만 씌워주면 바로 뭐 한다? 표준편차가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돼. 자,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겠어? 그 집단에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돼. 뭘 구해줘야 돼요? 평균. 자, 이 집단의 평균을 먼저 구해. M을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해줘야 돼? 편차를 구해. 편차. 그래서 이 별량에서, 자, 이 XI에서 무슨 말 하는지 X1에서 이제 그것을 M을 빼. 이것을 제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PI 앞에 이것의 평균이란 말, 이것의 PI를 곱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시그마를 취하면 바로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분산을 어떻게 구하기도 한다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도 괜찮다.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도 괜찮다. 거기에다 뭐 채우면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뭔가? 표준 편차가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표준 편차가 된다. 내가 지금 이걸 왜 지금 하고 있냐고? 아니, 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든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든 나는 다 뭐 할까라고? 그것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연속이든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의 무엇에? 그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말의 뜻이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연속적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이산적인 것을 지금 해준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이런 것은 뭐라고 한다고? 확률, 분포, 표라고 한다고. 표. 이게 표로 내가 그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대용 관계가 쭉 있는 것을 뭐 한다고? 확률, 분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이 대응되는 관계를 뭐 한다고?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표로 표현해주면 확률 분포 표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이제 너의 어떤 교재에서는 당연히 뭐가 주어졌겠니? 당연히 이산적인 게 주어지겠지. 왜 그러냐면 연속적인 거 처음부터 주어지면 너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하냐면 이상 확률 변수가 쭉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이상 확률 변수에 뭐 한다? 대응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성질은 이 성질은 뭐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뭐 한다고? 모든 확률은 0보다 크다고 1보다 작거나같다고 P1, P2 땡땡땡 뭐 한다? PN의 총합은 다 뭐가 될 것이라고? 확률의 총합은 뭐가 되냐고? 1이 된다 이런 소리. 1이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니? 어?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일 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들 뭐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확률 변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일 것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는 거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FIX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FIX 뭐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P로 쓰는 게 아니라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FI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입을 아마도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쩌든 간에 지금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때 확률 변수가 여기는 다 뭐야? 확률 변수가 X가 확률 변수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런데 어떤 때가 있냐면 수학에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우리 학교 수학 시험을 봤더니 애들이 너무 수학을 잘 봐서 막 10점, 20점, 30점으로 막 도배를 다 했어. 그러면 교육부에 이게 뭐 보고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 모든 사람의 점수를 2배를 하고 3점을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올려줬어.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자, 어떤 X가 있는데 원래 X가 있는데 얘를 뭐 몇 배를 하고 어떤 점수를 올렸어.
이것들의 이제 우리가 평균 ax 더하기 얼마 b에 대한 분산 ax 더하기 b에 대한 뭐한다? 편인 편차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아니 그냥 그냥 이제 확률 변수가 그냥 x로만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뭐 했다는 소리니? 좀 조작을 했다는 소리야. 몇 배를 하고 뭐 더하기 빼기 얼마를 했다 이렇게 이제 모든 확률 변수를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평균도 어쩔까? 평균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는 되게 간단해요.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 am 더하기 b 뭐 또는 뭐가 돼? aex 더하기 b 이게 바로 답입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 자 증명. 자 첫 번째 확률 변수가 뭐가 됐다는 소리야? ax1 더하기 b가 되고 두 번째 확률 변수는 ax2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axn 더하기 b 이게 확률 변수라는 소리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확률은 뭐가 돼? P1 여기는 P2 뭐 여기 똑같이 뭐 Pn 이라고 할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A, X, I 더하기 P, B 그렇지? 이것에 뭐 한다고? PI를 곱하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시그마를 취해주면 I는 1에서부터 취해주면 바로 AX 더하기 B에 대한 바로 뭐가 되겠어요? 평균이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거 확률 변수가 변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뭐가 되겠어? 대답해줘. 물론 A는 상수니까 A의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PI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 M이라고 한다 그랬지? 혹은 EX라고 한다 그랬지? EX요? 아니 EX 와 이때까지 우리 EX라는 말을 썼잖아. EX는 X에 대한 기대값, 확률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AM 혹은 A, EX. 자, 시그마 PI는 얼마지? 1이요. 1. 그러니까 더하기 P.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한다? 이거에 대한 무엇은? 평균. 바로 A, EX 더하기 B라는 이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 이거 증명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증명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확률 변수가 이렇게 생긴 걸로 변했다면 당연히 여기에다 PR을 곱하기 해서 시그마를 취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될 것이다.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이 되겠지. 평균을 실적으로 계산해보니까 A 이건 앞으로 빠져나오고 확률 변수에 대한 이건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수는 그대로 써줘. A, EX 더하기 B.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결과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암기하라는 소리야. 결론은 이놈아 뭐 나중에 저기 혼자서 뭐 하잖아. 그 새끼가 뭐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되거든. 머리 복잡해져.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A제곱 VX가 돼요.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되냐? A의 절대치 시그마 X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뭐니? A, X 더하기 B가 확률 변수겠지, 그치? 아니, 원래는 X였는데 그걸 A배를 해주고 더하기 B배를 했으니까 확률 변수는 AX 더하기 B가 확률 변수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뭐라고 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한다고 했어. 무슨 말하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편차 변량은 뭐가 된다고? A, X, I 더하기 B 이게 지금 변량이야.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 변량에서 이것에 대한 평균은 뭐야? 이해하지?
뭐가 되지? AM 더하기 B가 평균이 되겠지. 이게 뭐라고? 별량. 이것이 바로 뭐라고? 평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제곱한 다음에 PR을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 시그마를 채워주면 1에서부터 n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될 것이라고? AX 더하기 B에 대한 이것이 이렇게 되겠지.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은 뭐 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할 거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BB 서로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면 A제곱 XI 마이너스 M의 뭐한다? 제곱 정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가 돼? PI 시그마 얼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이걸 계산하면 여기까지 됐겠지. 그러니까 A제곱은 I하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A제곱. 그런 다음에 이게 A제곱이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뭐지? 그렇지, VX가 되지. 그러니까 A제곱 VX가 된다. 이러면서. A제곱 VX가 된다. 이러면서. 이해됐어? 이거 암기하는 소리야. 최종적으로 뭐 증명은 물론 이제 학교에서 본인이 증명 못하니까 이제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되게 쉬워요. 하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사실 증명이 뭐가 어려워. 하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라고?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럼 별량이 뭐야? AXI 더하기 B. 그거에 대한 뭐한다? 평균은 AM 더하기 B. 그런다니까 뭐가 돼? 빼준 거에 제곱한 거에 PI로 곱하고 돼. 그러면 다음에 시그마 채워주면 당연히 뭐 한다고?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구해보니까 A제곱 VX가 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제 암기를 못하는 거지, 본인이. 지금 이제 저 새끼가 그런다고 하니 뭐 반박할 원리도 없고 그냥 이해 한 척이라도 하자. 알았어요. 집에 가면서 궁시렁 거립니다. 미친다 부지가 내가 어떻게 하고 그걸 막 지라마 알아? 막 이러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채워주면 루트를 채워주면 바로 뭐가 되겠어? AX 더하기 B에 대한 뭐가 돼? 편차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시그마를 채워주니까 뭐가 돼? 당연히 이거는 절대값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VX는 시그마 X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한다? 절대값 A의 시그마 X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지금 가르쳤지? 별량이 이제는 아까는 X였는데 이제는 별량이 뭐였다고? AX 더하기 B에 대한 뭐 한다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이, 나는 지금 뭘 구하는 거라고? 뭘 구하는 거라고? 통계를 지금 하는 건데, 통계에서는 뭐하고 뭐만 하는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 구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가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처음에 X1, X2,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은 뭘 한다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럼 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EX, VX, 시그마 X, 이거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의 뜻이야. EX는 XI에다 무조건 PR을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를 채우면 된다. VX는 뭐다? 편차 제곱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XI 빼기 얼마? M의 제곱에 PI니까 여기다 시그마를 채워줍니다. 얘를 정리해주면 뭐가 된다고? X 제곱의 평균에서 뭐한다?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수십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VX에다가 루트를 채워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확률 변수가 이렇게 X로 단순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AX 더하기 B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평균은 뭐가 돼? AEX 더하기 B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AX 더하기 B에 대한 뭐 한다고?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A제곱 VX를 될 것이다.
ax 더하기 b에 대한 뭐 한다고? 편입편 차이값은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구한다. 아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우리 원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물론 너가 이제 막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처음 배우다 보니까 근데 중학교 때 좀 배우기만 했지만은 뭐 시그마 뭐 이런 걸 뭐 배웠겠었는데 이제 쭉 쓰다 보면 이게 되게 단순한 내용이라고. 되게 단순한 내용. xi가 뭐야? 별량. 자료일까? 별량.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료값은 다 뭐라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산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값은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쓴다.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값 자체를 뭐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것에 대한 뭐한다? 평균, 분산, 편차, 뭐한다? EX, VX, 시그마 X.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특히 우리 VX로 구하는 것은 뭐 한다고? XI-N의 전체 제곱에다 PR을 곱하기 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하기도 하지만은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뭐 한다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도 괜찮다. 기억하라고 이게 중요한 말이야. 선생님도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 다음에 편입편차는 뭐라고? 분산을 다시 루트를 채주면 된다. 그 다음에 AX 더하기 B에 비해서 뭐 한다? 평균 분산 편입편차야. 평균은 이렇게 구하. 편입편차는 이렇게 구하. 이거 기억해야 된다니까? AEX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산수항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 한다? X 앞에 이 계수를 제곱을 한다. 그러니까 A제곱 VX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채주면 A의 절대치 시그마 X 이렇게. 이게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분산에서 AX 더하기 B에 대해서 이 상수항이 소거가 된다는 걸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머릿속에 반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반복을 해보면 이게 탁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게 너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 2주 걸 지금 한 방에 한 겁니다. 2주 걸. 한 4시간 분량을 지금 한 방에 한 거라고. 되게 쉽다니까?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암기하면 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462번부터 464번까지 세 문장을 해보십시오. 맞았어요?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봐보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데 도대체 왜 문제를 낼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어디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요? 어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너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전부야. 이 내용이 전부인데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좀 위쪽에 있는 세 개지? 아니, 이 전체 우리가 다 배웠는데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PI를 못 구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그 PI를 우리 앞에서 뭘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확률을 배우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확률 구하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면 통계를 풀 수가 없다 이 말의 뜻이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뭔 말하는지 이해돼? 아니 우리가 지금 PI 자체는 다 구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해진 게 아니라 구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라고. 뭘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는 뭐가? 변해가는 놈이 취할 수 있는 값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확률 변수는 뭐야? 1, 2, 3, 4, 5, 6 이게 확률 변수지. 왜?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1, 2, 3, 4, 5, 6이 확률 변수야.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돼? 그러니까 이제 쓸 때는 뭐가 돼? 1, 2, 3, 4, 5, 6 이거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쓰겠지. 이게 x, px 이렇게 쓰겠지. 이게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뭐하고 뭐를 구하는데 되게 초점을 맞춰야 돼. 확률 변수.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확률 변수가 나오는가 생각해야 돼. 그 확률 변수가 나오기 위한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될 건데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확률 변수하고 내용은 다 알았어. 그럼 내용은 다 알았으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져야 되는데 왜 어렵냐? 확률 변수와 그거에 따른 확률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문제를 갖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나는 뭐하고 확률 변수와 확률 그러니까 확률 진화함수도 확률 밀도함수도 그 값을 구해내는 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하면 이해돼? 그거에 대한 이제 계속 노력을 하면 돼.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를 처음에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5페이지 하고 77페이지를 본인이 이걸 다 풀어야 돼요. 75페이지, 77페이지를 앞에 75페이지, 77페이지 그걸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해오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저는 유형 고객이 오토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각 유형당 한 문제씩 풀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뭐가 되냐면 468번 문제를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46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일 것 같아요? 문제의 뜻이 뭐예요?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게 이제 A를 구하는 A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왜 그러냐?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P가 주어졌기 때문에. P는 뭘 말해? 확률을 말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 1부터 X가 1부터 100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확률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00 이렇게 된다. 거기에 따른 확률은 이거라. 그럼 그 확률을 총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뭐 한다 그랬지? 시그마 PI의 결과는 항상 1이 된다. 이 조건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슨 함수가 돼? 분모가 곱으로 구성이 돼 있지? 그러니까 뭘로 고쳐야 돼? 그 X분의 부분문수로 고쳐야 된다. 부분, 파티션을 해야 된다고. 뭐 한다고?
부분문서로 찢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분모를 찢어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뜻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A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뭐가 되겠어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부분문서로 고쳐주면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이 되겠지. 이거의 결과가 1이 됐죠.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2분의 1과 두 번째 2분의 1 없어지고 뺑뺑뺑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래서 100분의 뭐가 돼? 99 이것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돼? 99분의 100이라는 값이 되겠지. 이해돼요? 없는 답이 여기 100까지 놀아냈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100 마이너스 101분의 1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뭐가 돼요? 101분의 뭐가 돼? 101에서 1을 빼니까 100 이건 1이 돼요. 그래서 A의 값은 100분의 101 이해됐어요? 자, 472번 한번 해보세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 연속이에요. 그럼 그 확률이 뭐야? 뭐 대충 A가 되겠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A라고 하면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한다? KA. 그러니까 이 A다라는 말은 1이었을 때 확률. 이걸 A라고 좀 잡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2였을 때 확률은 2A, 3이었을 때 확률은 3A.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더하기 2A 더하기 땡땡땡 얼마? 9A. 모든 확률을 총합한 얘기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45A가 되겠지. 이게 1이야.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돼? 45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P3은 뭐라 그랬어? 3A 이렇게 돼. 그러니까 3A 더하기 4A 더하기 5A 더하기 6A 더하기 7A의 값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이거의 값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로 묶어주면 뭐가 되냐면 25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45분의 20. 5로 계산하면 5, 25, 5, 45. 정답은 뭐가 돼? 9분의 5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 쉬워요. 본인이 무슨 엉뚱한 생각을 좀 자꾸 해서 그렇지. 엄청 쉽습니다. 제가 통계는 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통계 100점 못 맞으면 바보입니다. 물론 딴 애들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설명한 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고1 때부터 고3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이게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배울 때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게 안 좋은 방법이거든.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돼? 수어를 배울 때 수어로만 문제 풀고 막 수토 배울 때 수토로만 문제 풀고 아니 이게 총합이 다 돼야 된다니까. 총합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수학이 이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모든 내가 배웠던 수학으로 다 문제를 풀면 돼요. 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웬만한 수학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0
478명 정도 했어요. 478. 자, 내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봐보세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478번까지 내가 했으면 400 예를 들어서 82번까지에서는 482까지 다 문제를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5번부터 유형 11번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문제, 대표 문제 한 문제씩만 풀어오도록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금방 끝내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표 문제 한 문제씩만 풀어오시면 되고 앞부분 문제를 다 해보시면 되고 항상 우리 언제 하면 되냐면 일요일날 그러니까 20일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0일날 시간을 이 시간에 못해요. 그러니까 20일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제가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3시 반에 두 번째 팀이 들어오고 너가 5시에 오면 돼요. 20이요? 예, 20일날 5시에 오면 돼요. 원래 우리 5시에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잠깐 거기가 지금 아직 방학을 안 해서 지금 하는 거고 다음 주에 걔네들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5시에 오면 돼요. 그래서 5시에 이걸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이제 문제 이게 뭐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면은 이게 85페이지까지거든요. 나 좀 봐보세요. 85페이지까지거든요. 봐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지나가 보면 두 번째 시간이 남을 때 이게 이해하는 공부하고 아까 이게 정규 이거거든요. 이게 설명은 되게 원어리 설명이 오래 걸렸지 여기서부터 설명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를 물론 다 못 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가 어디까지 끝낼 수 있냐? 그 다음 주까지 한다 하더라도 천천히 끝내도 102페이지까지 끝낼 수 있어요. 102페이지까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예, 통계적 추정이라는 통계적 추정,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뢰도도 이게 뭐 예, 거의 한 타임, 길어봤자 한 타임 반이면 끝나요.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해서 마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문제는 본인이 잘 쫓아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은 봐보세요. 수원하고 그러니까 수투 그 다음에 확통을 끝내버리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적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미적분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애들이 몇 명이 돼서 그걸 100분위로 나눠서 9등급까지 하는지 9등급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9등급 안 하면 그것은 선택적으로 넣는다는 소리예요. 그거 대학에 들어갈 때 절대적 반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취업 뭐 이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신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은 뭐 겨울방학 때 천천히도 끝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과목은 딱 확률 같은 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럼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하면 돼요, 천천히.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야? 수원, 수투, 학통은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수원, 수투, 학통은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반복하겠어? 숙제를 낸단 말이야, 숙제를. 뭔 말인지 이해돼? 자유수토를 사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토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학통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풀어 쓰요 라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없어. 뭐 새로운 어떤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 충분히 너가 해올 수 있고 나는 숙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이제 돈 들어갈 일은 너가 이제 공부한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름이 지나면 돈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2번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왜 그러겠어? 본인이 공부를 안 해보잖아요. 그럼 질문을 못해요. 그럼 1시간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아, 작년에 내가 해보니까 저기 어떤 애가 그랬어요. 근데 걔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안 하면 쌤 다음으로 옮길 수 없고 맨날 그거 되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질문할 게 안 되니까 여기서 왔다 가면 돈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일로 좀 옮겨주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너도 못 바라보자 그렇게 되겠지. 뭐 걔만 그렇겠니?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또 많잖아요. 뭐 해도 뭐도 해오라라고 뭐 해오라라면 맨날 그거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정 못 나오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선생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문제를 뭐 해달라고요? 아,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유튜브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본인이 복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걔는 또 그렇게 했어요. 바둑거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찍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 뭔 말인지 모르지. 수업하면 훨씬 더 나았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를 찍으려면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한 문제 찍고 끝, 한 문제 찍고 끝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보통 이제 한 시간에 보통 우리가 한 10문제 정도 풀잖아요. 그 10개 정도를 1시간 분량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어려운 문제는 1시간에 10문제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렇게 돼요? 못 풀어요. 왜냐? 이렇게도 문제 풀고 저렇게도 문제 풀고 그러면 어때요? 쫙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다 문제 풀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좀, 왜 그러냐면 이제 고민은 본인이 할 테니까 그냥 정답 어떻게 내는가만 좀 설명해달라 이런 어떤 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답이,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사실은. 수능에서는 뭐예요? 생략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선생님 미리 내가 여기서 깨져줘 주겠다는데 그게 이제 꼴보기 싫어서 얘도 있어요. 뭐 어쩌든 간에 시험 문제 뭐 걔가 이제 잘 나왔으니까 뭐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왔는데 그래도 수원도 아니 뭐 공통수학 원투도 안 했고 수원 수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5개를 1년 6개월 안에 이걸 한 해예요. 거의 뭐 2년은 좀 소요가 되긴 했죠. 근데 어쩌면 77점 나왔어요, 수능에서. 아, 엄청 잘 맞은 거예요. 이게 77점, 너가 지금 못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등급, 78점인가가 2등급이었는데 언저됐습니다. 어쩌는 간에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수학은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100분위로 계산하니까 걔가 12%인가 나왔더라고요. 12%인가. 11%까지인가 1등급이에요. 아, 2등급이에요. 4%가 뭐 1등급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뭐 2.1등급인가 뭐 나가지고 제가 잘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을 잘 하시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지금 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니? 우리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과 뭐한다? 3개, 귤 뭐한다? 7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5개를 동시에 끊을 때 귤의 개수, 귤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5개를 끊어냈어. 귤의 개수를 뭐한다?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귤의 개수는 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2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 3, 4. 이게 확률 변수는 2, 3, 4, 5가 되겠구나. 여기서. 이게 확률 변수 x. 그러면 이제 2가 나왔다 라는 말의 뜻은 다 해서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했는데 5개를 선택을 했는데 뭐 한다고? 7개에서 뭐 한다? 2개를 선택하면 되더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10 컨비네이션 5분의 뭐가 되겠니? 7 컨비네이션 얼마? 3을 알고 3 컨비네이션 1을 알고 이걸 뽑고 이걸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자, 이것은 당연히 뭐가 돼? 3 컨비네이션 3을 했다. 3 컨비네이션 3은 당연히 뭐가 돼? 1. 이렇게 되고 여기도 3 컨비네이션 뭐 2를 해야 되겠니? 그래야 5개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는 사과는 2개를 뽑고 귤은 뭐한다? 3개를 뽑아라 이런 소리지. 나 지금 귤의 개수가 저 확률 변수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겠어? 10 컨비네이션 5분의 뭐가 되겠니? 4개가 됐다는 말은 7 컨비네이션 4. 그러니까 하나를 더 뽑아야 되잖아요. 3. 그럼 뭐가 돼? 3 컨비네이션 1이 되겠지. 10 컨비네이션 5분의 뭐가 돼? 7 컨비네이션 5. 이게 바로 x에 대응될 확률이 된다 이런 소리. 그런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다 더하기 해서 하면은 뭐가 되더라? 평균이 되더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뭐가 되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해.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거 좀 구해볼까? 이거 좀 구해볼까? 19, 8, 7, 6, 5 팩토리얼 5, 4, 3, 2, 1 이렇게 되고 10 뭐가 돼? 4 이거 4, 2, 8 그렇죠? 3, 2, 6 얼마가 되니? 우와 진짜 98에 그 7에 63 곱하기 4 6, 4, 24 253 250인가요? 네. 252 그러니까 252분의 뭐 여기 얼마 그래서 뭐 한다고? 뭐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거나 같은 게 확률을 다 나오면 2분의 1이 되면 A는 바로 3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어떤 놈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 봐봐 이 확률 이거 더하기 이것이 뭐 한다? 2분의 1이 되면 바로 A는 3이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만약에 뭐 한다고? 이거 더하기 이거의 확률이 뭐라면? 2분의 1이라면 A는 4가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 480 2분까지 해야 되는데 뭐 누가 온 거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482분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유형 4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는 다 해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합시다. 네. 이해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돈은 뻥 빼먹고 가야죠. 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